이렇게 거창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해주신 외솔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몇 가지 말뭉치라든가 이런 걸 조금 다뤄본 적은 있으나 한글 디지털 데이터, 그 다음에 인문학이라는 굉장히 큰 두 개의 주제, 핵심어를 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쭉 훑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디지털 데이터가 과연 뭘까? 예전에는 이렇게 공책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인쇄된 형태로 저희가 글을 읽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컴퓨터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책 형태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모바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보를 접하고 그것으로 읽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다루어 왔던 말뭉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디지털 데이터가 그럼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어떤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최근은 챗GPT라는 것도 나와서 그냥 거기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줘 하면 챗GPT가 알아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글을 써준다든가 하는 이런 시대에까지 저희가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한글로 디지털화된 자료들, 데이터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말뭉치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뭉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실은 그 이전까지 약간은 주관적이고 직관에 근거한 언어의 그러니까 언어의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말뭉치는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정량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사용됐다, 몇 개가 사용됐다 하는 어떤 퍼센트라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말뭉치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두 국립국어원에 가시면 모두의 말뭉치라는 구축 사이트에서 그대로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글이라는 것을 치기만 하면 한글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각각의 용례들을 쫙 추출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례색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쭉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쭉 신문에서 나온 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예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물결 20일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들을 모아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가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과 한국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들과 함께 같이 많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서 그래프를 넣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그려주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국립국어원에서 학습자들의 말도 모두 다 말뭉치화해서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틀리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서하고 니까를 어떻게 헷갈려서 쓰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이런 언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대규모의 이런 말뭉치가 구축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혹은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이 언어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손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뭉치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왔느냐. 사실은 초기는 인간이 일일이 그 안에
쳐서 넣는 거죠. 자판을 통해서 쳐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구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언어와 또 인간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말뭉치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그 필수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이제 말뭉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런 실제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카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이런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이런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는 우리가 언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언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문학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들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인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또한 방법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뭉치는 주로 언어학에서 많이 분석을 해왔지만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문학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뭉치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정 작가 시대의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문학 작품의 특징을 식별하거나 문학적 스타일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윤동주의 시를 모두 다 데이터화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빈도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가장 빈도 높은 단어 는 나였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의 경우에는 나에 대한 성찰이 정말 이분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화가 되면서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디지털화된 한글 자료는 우리가 언어 변화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의 언어 사용 변화를 추적하고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말뭉치라는 것은 한국어 말뭉치가 사전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이라든가 번역학 또는 순수 언어학뿐만 아니라 비교문학 또 법의학 언어학 아니면 음성 인식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저는 그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교육학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국어 말뭉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 판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말뭉치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말뭉치가 사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말뭉치는 초기에 사전 제작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뭉치가 구축된 것은 이제 사전 제작과 관련해서 구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적인 예문에서 좀 더 실제 사용례를 예문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올림말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말뭉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실제 그 각 단어의 기본 의미나 주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뭉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지요. 또 명사나 동사, 주요 품사들이 과연 어떤 식의 사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전이라든가 혹은 학습자 사전 같은 곳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뭉치가 이제 언어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뭉치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아직 음성 데이터나 음성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음성 서비스가 된다면 이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상황에서의 말들을 다양한 말들을 들어보면서 듣기 유창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언어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화와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운율 주석이 된 그런 말뭉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대화 조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의 연구는 아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정이 변화할 때 새로운 주제가 도입될 때 음정 변화와 같이 연결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연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화된 자료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연구를 보면 실제 구어에서 우리가 칭찬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어에서는 칭찬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 그 다음에 칭찬을 사용할 때 그럼 한국어에서는 어떤 고정된 형태가 있는가 봤더니 고정된 형태는 별로 없고 그때마다 다른 형태, 개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어떤 칭찬을 가장 많이 하냐 그랬더니 능력에 따른,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런 능력에 따른 칭찬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다른 언어랑 달리 좀 직접적인 칭찬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퍼센트가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제 말뭉치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뭉치를 통해서 사회를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뭐 사회적으로 강화사가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하는 연구들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말뭉치를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블로그나 댓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특정한 반복적인 패턴, 또 두드러지는 단어 빈도,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사회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녀 성별 언어나 그다음에 연령별 언어의 차이나 또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차이나 뭐 이러한 사회적 연구들이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군과 관련한 신문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군과 관련한 어휘구는 주로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 여군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메신저 대화에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방언을 많이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언, 사투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통시적 말뭉치도 구축을 하게 되는데, 통시적 말뭉치는 이제 이전에 모두 인쇄와 활자화되어 있는 혹은 서체로 다 쓰여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시대의 언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시적 말뭉치는 당시의 문화나 역사를 밝히는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진리의 제스처, 즉 언어라는 것은 인간을 보여주는 본질이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대규모의 디지털화된 언어 데이터인 말뭉치 또는 언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돼 있어서 그간 언어학자들이 수행해 왔던 그 많은 작업들이 이제는 자동화되고 시각화돼서 그림으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연구에 용이하게 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처리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언어 분석의 핵심 도구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분석은 순수 언어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말뭉치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언어학자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건 언어학자가 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문학자로서의 언어학자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겠구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까지 제가 보여드린 많은 데이터, 객관적 데이터는 이젠 기계가 할 수 있고 컴퓨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 퍼센트도 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전까지는 언어학자가 했었던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많이 쓰였습니다. 빈도가 높게 사용됐습니다. 라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으로서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통찰력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인문학자는 컴퓨터가 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해준 것을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인간이 어떻게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앞으로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남은 인문학자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